자, 지금부터는 미국발, 중국발 악재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지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과 우리 경제의 전망은 어떤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스피가 이틀 정도 한 2% 정도 빠져서 이제 3천선도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왜 떨어진 겁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3천선도 정말 위협을 받았었죠. 네. 낙폭을 낙폭을 줄이고 끝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여진과 위험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작은 오늘 새벽에 끝났던 이제 곧 내일 새벽이 되겠죠. 네. 바로 뉴욕 증시인데요. 뉴욕 증시가 좀 이따 설명할 미국 국채금리 급등 또 법정 채무 한도의 소위 말하는 의회에서의 상향 조정의 불확실성, 여기에 또 중국발 전력난, 부동산 버블 이런 이슈로 크게 빠졌습니다. 특히 네. 국채금리 급등이 큰 이슈가 됐었고 나스닥은 거의 3% 가까이 빠지게 되면서 그렇죠. 그 여파가 고스란히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잠시 전에 개장을 했는데 약간 오름세로 출발을 한다고 하네요. 네.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 뉴욕 증시가 이렇게 불안한 이유, 미국 국채 금리가 요 며칠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채 금리가 지금 장 시작하고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네. 한 1.5% 초반대로 좀 네. 밀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들의 흐름을 좀 보면은 지금 표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시중 금리를 미국 국채 금리 10년 만기짜리를 보고 있거든요. 네. 저기서 보면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것이 더 튀어오를 때마다 실은 주식, 특히 이 중에서도 나스닥, 기술주는 큰 폭의 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기는 한데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실은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근데 그렇죠.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 금리가 오르는 것이 경제학 원론적으로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예. 그것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뜻도 되는데 근데 왜 요즘엔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벌벌 떠느냐. 빚 때문입니다. 지금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찍어내서 뿌렸잖아요. 근데 그걸 못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빚, 부채로 성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여기에 금리 급등은 이제 쉽게 말해서 대출 원리금 이자보다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유동성 장세가 끝나간다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 상승이 좀 일시적일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엔 말을 바꿨어요. 네. 왜 달라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금리가 튀어오르고요. 예, 주식이 크게 조정받은 것은 아주 금리 급등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원인 제공자는 바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준 중앙은행 장이 말이었는데요. 그동안에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트랜지토리, 일시적인 거고 해결된다 하더니 갑자기 어제는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은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말을 완전히 시건하게 되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좀 뜨악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저게 왜 중요하냐면 저렇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스스로가 인플레를 인정한다면 중앙은행장은 물가가 오르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단순히 테이퍼링, 돈을 뿌렸던 것을 이제 축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리 올리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충격 때문에 더 같이 지금 떨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저렇게 제롬 파월이 인플레를 인정한 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공급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물건 품귀 현상,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든 이런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상기후 때문에 먹거리 물가 치솟았고요. 또 최근에는 국제유가, 가스 이런 원자재 가격이 같이 오르게 되면서 이런저런 인플레 압력은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이것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스스로가 인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다 다음 달 18일이죠. 미국이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설상가상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의회에서 미국의 채무, 국가 빚을 법으로 이 한도를 정합니다. 예. 물론 못 갚으니까 계속 늘어나겠죠. 가장 최근에 정한 것은 뭐냐? 2019년 7월 말까지 22조 달러로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현재 미국의 부채를 보면 28조 달러.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것보다 6조 달러가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 이유가 2019년 7월에 끝나자마자 한 1년 유예를 뒀거든요. 예. 근데 2020년에 코로나 터지니까 또 1년 유예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유예 동안에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 22조 달러를 지금 28조 달러니까 30조로 하든 올려야 되는데 그 협상이 만만치가 않고요. 네. 그 협상이 기한 내에 일어나지 못하면 지금 연방정부 예비비까지 다 합쳐서 버틸 수 있는 돈이 한 10월 18일까지 예. 그러면 미국도 기술적 디폴트가 날 수 있는 있다는 것이고 얘기죠. 여기에 대한 우려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중국발 악재도 있습니다. 그 바로 헝다그룹 사태인데 네. 뭐 급한 불은 껐다고는 하지만 아직 변수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355조의 빚덩이 회사입니다. 네.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이자를 거의 못 갚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첫 번째 도래에 썼던 이자만입니다. 1,400억도 지금 달러채는 못 갚았고 위안화 이 채권채도 안 그러니까 협상을 한 거거든요. 또 오늘 한 560억짜리인데 이것도 그때 못 갚은 거.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라면은 355조짜리 회사가 거의 파산까지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헝다로 끝나지가 않죠. 그 밑에 뭐 빚 100조짜리, 80조짜리 이런저런 부동산 회사들이 아마 연쇄부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예. 이것은 결국 부동산, 중국 부동산의 거품 붕괴 이런 네. 우려가 있고 지금의 이슈는요. 중국의 전력난입니다. 이거 얘기도 긴데 하여간 지금 석탄이 없어가지고 공장이 멈추고요. 그 얘기는 뒤에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다루기로 네. 할 거고요. 그런 상황이 자,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두 강대국이 이제 경제 위험 신호가 이제 포착이 되면서 우리로서는 이렇게 원화가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좀 과하죠. 물론 네. 달러 강세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달러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는 거에 비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약해지는 폭은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오늘 1,190원도 한번 오늘 말고요. 한때 가려다가 떨어져서 오늘 1,181원으로 끝났지만 지금 NDF에서 이제 다시 한 예. 1,185원까지 또 오르고 있는 저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와 중국은 같은 바스켓에 좀 놓고 있어서 이 중국발의 부동산의 위기 또 전력난 이런 것들이 예, 함께 한국 알겠습니다. 경제 또 원화에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